네, 독합니다 시간입니다.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친일이라는 두 글자가 많이 언론을 장식합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높아진 그 시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모셨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민족문제연구소. 네. 사실 이런 연구소가 있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어떤 네. 일을 하는 기관인가요? 예, 그러니까 그 해방 이후에 네. 그 친일 행위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처벌을 하기 위해서 반민특위라는 게 있었는데요. 그게 해산되었습니다.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하고 다시 정치적 상황에 의해서. 그래서 그 정신 그리고 1965년에 한일협정이 맺어졌을 때 그것이 굴욕적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친일파에 관한 연구를 임종국 선생님이라는 분께서 혼자서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께서 재야 사학지하셨는데요. 거의 뭐 13,000명 정도의 그 친일파의 행적을 자필로 작성한 카드를 남겨두시고 89년에 타계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선생님의 그런 유지를 이어서 친일파 연구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들의 뜻을 모아서 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를 만들었고요. 원래 처음에는 반민족 행위를 관한 연구한다는 곳이라서 반민족문제연구소였는데요. 91년에 민족문제연구소라고 발족을 해서 임종국 선생님께서 남기신 그런 연구 업적을 계속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9년에 18년 동안 그 친일파에 관한 연구를 해서 친일인명사전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좀 설명이 길었는데요. 친일인명사전을 편찬을 한 기관입니다. 한 기관이군요. 예. 그래서 그 이후로 뭐 근현다사의 그런 친일 연구뿐만이 아니라 독립운동가의 그런 운동을 발굴한다든지 아니면 또 하나는 크게 대일 과거사 문제 있지 않습니까? 강제동원 문제. 최근에도 오늘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과거사 문제에 관해서 일본의 시민사회 그리고 제1조선인들 동포사회들과 함께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와 어떻게 보면 실천을 같이 하는 시민단체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손으로 지원이 되고 또 운영이 되는 시민단체입니다. 정부의 지원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하나하나의 손길이 모아서 운영이 되는 그 연구소라고 할 수 있겠고 무엇보다 그냥 연구만 하는 게 아니라 실천을 한다. 그게 이제 친일 인명사전이나 이런 걸로 다 또 나온 그 뭐 자산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너무도 중요한 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계세요. 과거사 청산을 통해서 굴곡진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데 정말 앞장서고 계셔서 너무도 이제 오늘 잘 모셨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말씀해 주셨듯이 강제동원 그 문제 작년이었죠. 10월 30일 날 이제 대법원에 판결이 있었어요. 사실 그동안에 이제 해방되고 70년 지나도 우리가 소송을 정말 많이 했지만 이제 결과가 제대로 나온 게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도 놀랬던 부분이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 원을 배상하라라는 정말 놀라운 판결이 나왔어요. 일제 강원, 이 강제 동원, 이 소송 내용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에 일본의 군인 아니면 군속으로 징병에서 끌려가신 분들이 계시죠, 일본군으로. 또 그것 이외에도 노무자로 공사 현장으로 끌려가신 분들이 계십니다. 일본의 군수 기업이라든지 공사 현장으로 소위 말하는 뭐 군함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탄광이라든지 아니면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댐이라든지 비행장 이런 건설 현장에 끌려가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소송은 90년대 후반부터 일본에서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소송이 시작이 됐고 일본의 시민들, 거기 물론 이제 제일동포들 그리고 일본의 변호사들 이런 분들이 지원을 해서 이분들이 과거에 끌려간 것에 대해서 배상을 하라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번번이 이것들이 일본 법원에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 그래서 매번 100%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 투쟁의 무대가 이분들이 한국 법정으로 옮겨져서요. 그 실제로 한일협정에서 무엇이 다루어졌고 무엇이 다뤄지지 않았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또 피해자들이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난 판결 자체는 97년에 일본의 오사카 지방재판소에서 시작이 됐고 2003년에 일본에서는 끝났습니다. 근데 그 당시 10대에 끌려가신 분들이 너무나 억울하다. 내가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한국에서
2005년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1심, 2심에서는 다 일본 소송을 그대로, 가령 예를 들면 뭐 한국에 옮겼는데도 졌습니다. 왜냐하면 뭐 신일철 죽음이라는 회사는 과거의 회사와 다르다고 하다든지 아니면 소멸시효가 끝났다고 한다든지. 근데 네. 일본 법원도 실제로는 이분들이 끌려가서 고생하신 걸 강제 동원이라고 인정은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협정으로 끝났기 때문에 재판에서는 권리를 얻을 수 없다. 그래서 그 소송을 한국에서 제기해서 1, 2심은 졌지만 2012년 5월 24일에 한국 대법원이 획기적인 판결을 내립니다. 네. 이분들이 그 기본적으로 일제 그 식민지 지배라고 하는 것이 불법이었고 그 불법적인 체제하에서 끌려간 반인도적 불법 행위에 관해서는 청구권 협정에서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들의 청구권을 인정해야 이렇게 보상받을 권리를 인정해야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2012년에 이미. 네. 그것이 그런데 일본 기업들이 이제 다시 재3고를 해서 파기환송심이 있었고 고등법원에서도 2013년에 1억 원씩 지급하는 판결이 났는데요. 네. 그 판결이 5년 동안 지연이 됐습니다. 왜 그게 이거 아시면 양승태 사법농단 사법농단에 때문에.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이 네. 구속되어 있습니다만 이 문제가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 그리고 당시 외교부 그리고 또 피고 기업의 대리인인 김앤장 그리고 사법부가 총동원이 되어서 이 재판을 지연시킨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게도 실제로 이 신일철 죽음을 상대로 제소를 한 1차 소송의 원고분들 4분 가운데 그 사이에 3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분이 예. 이 판결을 보신 거네요. 예. 21년 만에 판결일 텐데. 맞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그래서 19살에 끌려가셨는데요. 현재 95세 되셨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네, 일이죠. 안타까운. 그래서 저희가 많은 분들이 정말 의아하시는데 아니 일제시대 때 끌려가신 분이 아직까지 소송을 하고 있다는 걸 네. 처음 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 이후에도 미쯔비시 중공업이라든지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거기는 네. 10대의 당시에 그러니까 국민학교 여학생들을 일본의 군수공장에 끌려가서 일을 시킨 것이거든요. 근데 그 판결들도 그 소송을 제기하신 분들도 계속 이 사법농단 때문에 재판이 지연됐었는데 2018 작년 10월 30일 판결 이후에 계속 판결이 지금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상당히 이게 역사적인 네. 이제 판결이고 상당히 의미가 있는 예. 거네요. 예.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제 일본에서는 한일 그 청구권 협정으로 협정으로. 완전하게 뭐 결론이 났다라고 보는 거고 예. 우리는 이 판결을 보면서 예. 개인 배상 청구권이 이제 소멸되지 않았구나라고 네. 이제 알 수 있는 거고. 네. 그렇지만 일본에서는 예. 아베 총리가 무슨 뭐 우리 그 대사 불러가지고 또 막 항의를 했다고 하고 예. 우리는 강제징용 뭐 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예. 그들은 뭐 외국인 노동자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예. 앞으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무척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이 사법농단과도 관련이 있지만 네. 이 판결을 계속 미뤄달라고 사실은 일본 정부가 요청을 했거든요, 네. 공식적으로. 근데 어처구니 없게도 한국 정부 거기에 그나마 그 2015년 12월 28일 위안부 합의를 위안부도 하는 그렇고. 도중에 네. 이 문제가 방해가 될 수 있으니 지연을 시킨 것이고요. 너무나 정말 저희들도 믿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요. 근데 실제로 일본 정부가 뭐 국제법상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고 한다든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청구권 협정으로 끝났다. 사실은 그런데 이 소송 자체는 민사소송이거든요. 그 일본 기업을 상대로 그곳에 끌려가신 분들이 소송을 제기한 거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국제법상 관여해서도 안 되는 되고 거죠. 예. 네. 또 그리고 현재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 기업들이 전혀 이 판결을 이행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소송이 났고 판결이 났고 그리고 10여 년 넘게 한국에서만 네. 소송을 같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판결에 따라야 되는데 심지어 만나주지도 않고 일본 정부가 공공연하게 압력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신일철 죽은 미쯔비시, 후지코시 다 글로벌 기업인데요. 전혀 배상에 응할 자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본 정부도 실제로는 개인 청구권은 살아있다라고 정부 견해를 밝힌 바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실제로 이 문제에 관해서 한국 사법부에서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거에 관해서 즉각적으로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 차원에서 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또 그런 방안에 관해서 일본의 그런 피고 기업들과 일본 정부 그리고 한국 정부와 또 한국에서 또 한일협정 때 그 수혜를 받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이 같이 독일과 같은 방식으로
기업 미래 책임 재단이라고 강제동원 당한 피해자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해서 많은 분들에게 포괄적으로 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안을 일본 변호사연합회와 한국 대한변협이 제시한 바가 있거든요. 네. 또 법안도 추진되고 있었고요. 그래서 좀 더 포괄적으로 이참에 1965년 한일협정으로 해결되지 못한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한국과 일본 정부가 정말로 허심탄회하게 이 문제에 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은 이제 돈 없는 정말 대응에 대해서 우리도 좀 강력하게 네. 또 해야 될 것 같고 예. 우리 시민단체도 예. 좀 더 많은 분들에게 많은 세계에 또 이러한 사실을 또 많이 알려야 되는 네. 또 책임도 좀 있을 것 같고 네. 상당히 좀 바쁘게 네. 또 지금 또 일을 진행하고 계실 것 같은데 특히나 민족문제연구소가 운영하는 식민지 역사 박물관이 있어요. 예, 예. 이것도 사실 뭐 대중들에게는 익숙치 않거든요. 예, 어떤 저희가 곳인가요? 작년에 이제 개관을 했습니다. 저희 민족문제연구소에서 그런 연구와 실천 작업을 하면서 일제 강점기에 올해가 또 3.1혁명 100주년이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실제로 일제 강점기에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강제동원 문제라든지 해방되고 70년 이상이 지나도록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이 식민지주의라고 크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제대로 극복하자. 그래서 일제 강점기에 정말 어떤 일이 있었고 그것이 실제로 우리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남아있는 것들 일제 잔재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 수십 년 동안 모은 자료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일본 시민사회 또 제일동포 사회에서 기증받은 물건들을 통해서 정말 친일파의 역사도 네. 전시를 하고 다른 데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맞서 싸워온 또 항일운동의 역사 그리고 실제로 일제가 왜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이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국과 일본, 동아시아 시민들은 어떻게 연대해왔는지를 전시하는 박물관인데요.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네. 이것이 모두 시민들의 성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한국과 그리고 일본에서도 또 제일동포들도 1억 원 가까운 성금을 주셨고요. 또 그 밖에 많은 성금은 한국 시민들이 네. 다 주셔서 시민의 힘으로 손으로 만든 박물관입니다. 네. 누구든지 오실 수 있고 많은 여러분들이 분들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네. 언제든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일제 강점기 시대 네. 그 흔적을 그 작은 박물관에 다 담아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네. 그러한 부분들 기업과 예. 뭐 이런 부분들이 다 보존이 돼 있다는 거에 상당히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꼭 네.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또 이야기 나눠봤는데 여기서 퀴즈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의 정답부터 공개를 해드릴게요. 자, 어제의 정답은 변동금리 대출이었습니다. 지훈 최님 축하드립니다.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퀴즈 드릴게요.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긴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약 35년 동안의 민족 순환기이며 일제가 우리 국권을 강탈한 시대는 무엇일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뉴스토마토 유튜브 페이지에 오셔서 먼저 구독해 주시고 정답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정답 남겨주실 때 이메일 주소 함께 주셔야 선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비방트 선글라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토크합니다. 살펴봤습니다.